시작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열심히 집까지 따라왔다 생각하고, 그래 했다 치고, 숙제도 열심히 했다 치고, 원, 투 보자. 슬프다. 첫 번째 얼마냐면 수열의 귀납적 정의. 자, 두 번째가 수학적 귀납법. 이렇게 총 두 가지를 합시다. 됐습니까? 자, 첫 번째가 수열의 귀납적 정의입니다. 너무 길다. 자, 가자. 자, 보통 요 녀석을 이렇게 표현한다. 옛날 표현으로는 점화식이라고 표현하고, 옛날 표현으로는 뭐라 부르고? 점화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옳단 말이다. 옛날 표현으로.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관계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기본 수열 중에 그 첫 번째입니다. 등차 수열이다. 등차 수열. 자, 어떤 형태들의 관계식이 나오면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다 라고 바로 판단을 서야 되냐면 어떠한 an 더하기 1은요 an 플러스 d 이렇게 두면 되겠다. 자, 어떠한 어라 지우개를 안 만들었네. 지우개를 왜 만들었지? 죄송합니다. 자, 보자. 정신 났네. 자, 뭔 말입니까? n 더하기 1 다음번 항은 그 전에 있는 항에다가 플러스 d 어떠한 뭐를 수를 더해서 일정한 수를 더해서 다음 항으로 넘어간다라는 말이다. 자, 이 녀석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 a에 n 더하기 1에서 누구를 뺀 게 an을 뺀 게 어떠한 숫자, 일정한 숫자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 이 수를 우리는 뭐라 불렀지요? 공차라고 이야기를 했다. 항과 항사의 차이가 항상 다 숫자로 상수래, 일정하대. 이런 것을 우리는 이런 형태들이 나온다면 우리는 뭐라 부르면 되는구나. 그 수열은 등차 수열이구나.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두 배의 a의 n 더하기 1은요 an 플러스 a의 n 더하기 2입니다. 자, 이것도 무엇을 표현하는 저쪽 관계식이다. 등차 수열을 표현하는 관계식이다. 자, 이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라고 하면 등차 중항이라고도 이야기를 했다. 잤나요? 자, 이런 형태들의 어떤 관계식이 표현이 된다면은 저 수열은 무슨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입니다. 라고 하는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기본 수열 중에 또 어떤 수열이 있었지요? 라고 하면은 등비 수열입니다. 자, 등비 수열의 관계식입니다.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a의 n 더하기 1은 r배의 얼마? a의 n. 뭔 말입니까? 라고 하면은 후의 항은 전의 항에다가 r을 곱해서 반드시 넘어가게 돼 있다. 다른 말로 볼까요? 전 항에다가 r 숫자를 곱해서 다음 항으로 무조건 넘어간대. 자, 그래서 이런 형태를 우리는 등비 수열이라고 하고요. 자, 이 녀석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라고 하면 an 분의 얼마? a의 n 더하기 1은 얼마입니다? r입니다. 이 녀석도 똑같이 수이자 동시에 뭐라 불렀지? 공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다. 맞습니까? 자, 항과 항 사이의 비가 항상 일정합니다. 이 녀석을 우리는 뭐라 불렀다? 등비 수열이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요번에는 다시 a의 얼마? n 더하기 1의 제곱은 an 곱하기 a의 n 더하기 2고요. 자, 이 녀석을 우리는 등비 중항이라고 이런 형태가 그냥 주어진다 하더라도 저 수열은 무슨 수열이구나? 등비 수열이구나.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기본 수열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옛날 명칭으로는 뭐 나이 드신 선생님들은 이제 그런 말을 쓰긴 하신다. 저 뭐냐면 개차 수열이란 말을 쓴다. 하지만은 여러분들 과정에서는 그런 게 다 안 나왔기 때문에 옛날에는 개차 수열 일반항하고 다 외웠거든. 저 A1 플러스 시그마 N은 K는 1부터 N-1까지 FK라고 이렇게 외웠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수능 과정으로 이야기를 하자. 뭐 내신 때는 그때 나중에 따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 학교 선생님이 어디 바운더리까지 이야기했는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자, 수능 바운더리에서는 이게 그렇게 크게 작용을 하지 않는다. 반드시 일반항을 구하려고 그 식을 풀어갖고 일반항을 구하는 사이에 지금 우리 최소한 몇 번은 달리고 있을 거라고? 10번 내지 15번은 달리고 있을 거야. 즉 다른 말로 바꾸자. 선생님이 관계식이다. 그냥 식에 대입해서 그 다음 항을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갑시다. 일단은 확인 한번 해보자. A에 n 더하기 1이라는 녀석은요, an 플러스 fn입니다. 1번이랑 3번이랑 뭐가 달라? 라고 하면은 D에 있는 녀석이 D, 그냥 상수야. 맞지? 근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플러스 fn, n에 관한 식이란 말이야. 식이야. 식이 나온 거와 상수가 나온 게 차이점 뭐냐면 봐라. n이 1일 때는 f1이야. 1 집어넣을 때 어떠한 식의 값이 나와. n이 2일 때는 2 집어넣어야 돼. 그럼 2에 대한 식의 값이 나와. 그러니까는 항과 항 사이에 값이 일정한 게 아니라 계속 변하는 값이야. 변하는 값. 자, 뭔 말입니까? 이 녀석은 A에 n 더하기 1에서 an을 뺐는데 이 녀석이 fn인 거잖아. 즉 다른 말로 바꾸면 후항에서 전항을 뺐더니만은 식이 나왔대. 식. 그러니까 1 집어넣고 2 집어넣을 때마다 일정한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값들이 나온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는 뭐라 부른답니까? 식이라고 하면 되겠네. 그렇습니까? 자, 이 녀석은 뭐요?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두 가지를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축차 대입입니다. 축차 대입. 뭔 샵소리야? 어려움 안 하지. 쉽게 표현하자. 그래서 뭔 말입니까? n을 1, 2, 3, 4 쭉쭉쭉쭉 그냥 대입해보란 말이야. 두 번째가 축차 대입 하신 뒤에 뭘 하시면 됩니까? 라고 하면 두 번째는요, 변변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뭔 말입니까? 축차 대입한 뒤에 변변합을 하라 했어. 무슨 말입니까? n을 1부터 집어넣어 봅시다. 1부터 집어넣을게요. 1부터 집어넣으면 A2 빼기 A1이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너가 F1이야. 여기 괜찮나? 자, 2 집어넣읍시다. 2 집어넣으면 A2, A3 빼기 얼마? A2는 F2야. 3개만 잡자. 자, 3 집어넣으니까 A4 빼기 얼마? A3. 너는 F3이야. 충충충. 어디까지요? n까지 나와야 되니까는 a에 n자리다 n-1 넣으면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a에 n 마이너스 얼마? a에 n-1은요 f에 n-1입니다. 요까지 괜찮습니까? 자, 첫 번째 했습니다. 축차 대입 했어. 쭉 깔아놨다. 형아가 두 번째 뭐 하라 했지? 기본 변변합. 변변합이 뭔데? 똥똥합 더하라 말이야. 뭐 똥똥 더한다고? 그냥 싹 다 이거 뭐 하면 된다고? 더하시면 됩니다. 맞지? 자, 쏙쏙 더하자. 변변합 하라면서. 자, 싹 다 뭐 하세요? 더해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날아간다. 이렇게 날아가고, 이렇게 날아가네. 요가 괜찮나요? 자, 그래서 남는 게 누굽니까? 라고 하면은 an 마이너스 a1은 f에 1 더하기 탕탕탕 해서 어디까지? f에 n-1까지 합이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을 넘기니까는, 그래서 an이란 식은 a1 플러스 f1부터 fn-1까지 더하라 했으니까 우린 합의 기호를 표현할 수 있을 거야. 시그마 얼마? k는 1부터 n-1까지의 fk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럼 f1부터 fn-1까지 합이니까.
욕하기 괜찮습니까? 진짜. 자, 근데 옛날에는 이걸 이제 개찰수열의 일반항이라서 외웠거든. 아, 이건 다 필요 없다. 그냥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축차 대입한 뒤에 뭐 하시면 된다고요? 변변 더 하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AN은 얼마, AN, 이거 이래. AN 더하기 1은요, 뭐가 됩니까? 라고 하면 AN 곱하기 FN입니다. 뭔가 2번이랑 비스무리하다 또 등비수열이라. 맞지? 근데 등비수열은 뒤에 R이라는 숫자가 나왔다. 상수야. 근데 얘는 FN이라는 식이 나왔단 말이야. 얘는 B값이 일정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잖아. 왜? 양변 나눠 봅시다. 나누면은 얘는요 이렇게 생겼네요. AN분의 F가 있잖아. F 되게 좋아하네. A에 N 더하기 1은요 FN입니다. 다화는 너도 뭐가 됐다고? 식이야. 상수가 아니란 말이야. 변수야. 맞니? 자, 그렇기 때문에 얘도 항광사의 B가 일정하지가 않아. 1 넣었을 때 값과 2 넣었을 때 값과 3 넣었을 때 값이 달라지고 있을 거 아니야. 항광사의 B가 막 달라. 자, 그래서 얘는 등비수열도 할 수 없는 거겠네. 괜찮지? 자, 얘도 똑같습니다. 얘는요 합의 구조니까 축차 대입하신 뒤에 변변 더하라 했어요. 그럼 얘는 곱이겠네요. 그러면 뭐 하시면 됩니까? 수학의 구조적 동질성이다. 자, 얘는 첫 번째 뭐 하시고요? 당연히 뭐 한 뒤에 축차 대입을 하신 뒤에 두 번째요. 뭐 하시면 됩니까? 변변 뭐 할까? 기본 뭐 할까? 아니, 우리 봐라. 더하는 거는 변변 합하라 했어. 그럼 변변 뭐 하면 될까? 아, 그렇지. 변변 곱입니다. 자, 그래서 요걸로 하셔도 되고요. 요걸로 하셔도 되니까 난 위에 걸 제일 처음에 주어진 걸로 한번 해보자. 자, 축차 대입할게요. 1 집어넣으니까 A2는요. A1 곱하기 F1입니다. 요거 괜찮습니까? 자, 2 집어넣을게요. 2 집어넣으면요. A3는 A2 곱하기 F2. 자, A4는 A3 곱하기 F3. 충충충. 자, 이제 AN은 A에 N-1 곱하기 F에 N-1입니다. 요까지 괜찮습니까? 자, 변변 뭐 하라 했지요? 곱할 거예요, 이번에는. 곱할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니까 이렇게가 약분이 된다. 양변이. 맞나?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AN은 A1 곱하기 얼마? F1 곱하기 동동동 해서 어디까지? F의 N-1입니다. 괜찮습니까? 진짜. 자, 그래서 뭐 얘를 좀 이쁘게 쓰자면 물론 고유원에서는 없다마는 이쁘게 쓰자면 AN은 얼마냐면 초항 곱하기 얼마냐면 프로덕트 얼마? K는 1부터 N-1까지 F의 K 뭐 이래서 얘는 이제 변변을 다 곱하라는 기호 중에 하나다. 프로덕트라는 기호고 파이라는 기호인데 다 곱하세요 이런 뜻이다. 뭐 지금 의미 없다. 그냥 뭐 고등학교 때 이렇게 쓸 일 없다. 그냥 요것을 뭐 이쁘게 하나로 쓰기 위함으로 그냥 썼는 건데. 자, 요렇게 이제 이런 구조이면은 내가 뭘 하면 된다고? 축차 대입한 뒤에 변변 곱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나머지다, 이제는. 원래는 참 옛날에 되게 많았는데 많이 없어졌지. 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의 관계식에 대한 관계식의 자세다. 관계식을 우리가 해결하는 자세입니다. 관계식을 해결하는 자세. 와, 이러죠. 관계식의 자세야. 관계식의 자세가 뭐였나? 관계식을 뭐 하는? 해결하는 자세다. 자, 관계식 문제가 나왔어. 해결을 해야 돼.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물론 등차, 등비, 기본 수열이면 상관이 없다. 뭐 이런 것들도 원래는 쌤이 이제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도 원래 이래 안 해도 돼. 뭐 하시면 됩니까?
얼마 전에 했다. 무슨 정신으로 하면 돼? 얼마 전에 했잖아. 끝났다. 얼마 전에 뭐 했지? 큰 글로벌한? 아니 우리 말고 지금 하고 있지 뭐. 얼마 전에 끝났어. 얼마 전에 전 세계적으로 뭐 했지? 올림픽. 자, 관계식을 해결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무슨 정신으로 할 거라고? 그렇죠. 올림픽 정신입니다. 올림픽 정신이 뭔데? 도전! 올림픽 정신이 뭐고? 무슨 정신? 참여 정신, 참여 정신. 뭐 메달과 값에 관계없이 내가 여기에 참여해서 무엇을 얻어가는 거 있잖아. 똑같습니다. 관계식을 해결하는 자세요. 참여하세요, 그냥. 좋은 편으로 참여하세요. 여러분들이 쓰는 표현은 뭔데? 잘하는 말 있잖아. 너희들이 쓰는 표현은 뭐라고? 달리면 된다. 우리가 뭐가 되면 된다고? 한이가 되시면 됩니다. 어떻게? 달려라. 누구처럼? 한이처럼. 달리세요. 뭐 이쁘게 내가 이야기했잖아. 규칙 잡고 뽑는 사이에 내가 10번째, 11번째 지금 계산하고 있을 거야. 미리 이야기한다. 수능에서 20번째는 뭐라고? 뭐 찾고 지랄, 물론 1, 2, 3, 4, 5번에 20번째 찾는데 답이 뭐 3의 17승 곱하기 뭐 이렇게 되면 그건 달리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않지만은 그 사이에 이쁘게 일반항 뽑고 규칙 찾으려고 보고 있는 사이에 관계식은 왜? 전에 거 나오면 그 다음 게 무조건 나오잖아. 그 다음 거 가지고 그 다음 게 또 나오잖아. 다음 거 가지고 다음 게 나오잖아. 그 계산하고 있는 사이에 옆에 이 규칙이 뭘까? 이카고 있는 사이에 내가 지금 10번, 11번째 하고 있다고. 그러면 20번째까지 달리는데 쌤, 10분 남았잖아. 이놈아가 일반항 뽑아갖고 이제 시그마 치고 있는 사이에 내가 17번, 18번 하고 있다고. 계산 집어넣은 사이에 벌써 난 답 체크하고 다음 거 풀고 있다고.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뭐 하시면 됩니까? 열심히 참여하세요, 그냥.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귀납법은 알지? 뭔 말인지? 귀납법이 뭔 말인지 아니? 귀납이 뭐고? 그렇지. 자, 두 번째가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자, 귀납이 뭐라고? 소전제를 가지고 먼전제를 이끌어내야 된다고. 대전제를 내가 추론, 즉 이끌어내야 돼. 뭔 말인지 이해되나? 자, 그러면 이제 작은 소전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대전제를 추론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생각. 얘들아, 귀납법이 아니라 왜 수학적 귀납법이라 했을까? 단원이? 그냥 이유 없이 쓰는 거 없어. 항상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수학에서는 이유 없이 시키는 거 없다. 그냥 띠바 시키니까. 이런 게 아니야. 왜 수학적 귀납법이라 썼을까? 아니면 수학적이라는 단어를 쓴 데가 또 있을 건데, 여러분들이 배웠을 건데, 어떠한 용어에다가 앞에 수학적이라는 단어를 붙인 데가 있어. 어디에서 썼을까? 정의. 수학적 정의? 뭐지? 몰라? 너희들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도형 열심히 배우고 마지막에 뭐 배웠지? 경우의 수와 확률 배웠잖아. 그 확률에 제일 처음에 반드시 이렇게 적혀 있다. 수학적 확률이라고 적혀 있어.
왜 수학적 확률이라 할까? 응? 정의? 정의 되게 좋아하네. 여 정의해갖고 뭐. 자, 수학적 확률 다 뭐가 다 똑같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수학적이라 붙이는 이유는 단 하나다. 자, 간단하게 수학적 확률이라 했어. 왜 수학적 확률이라 합니까? 얘들아, 확률은 뭔데? 확률의 정의는 전체 일어날 수 있는 경우 수분에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확률이라 해. 맞지? 전체 일어날 수 있는 사건분에, 그러니까 전체 있는 사건, 뭐 전체로 나중에 이제 확통비하면 이야기하지만 근원 사건이라고 이야기한다. 전체 사건. 자, 전체 사건분에 우리 뭐라고 발생할 수 있는 그 하나하나의 사건을 총 사건, 그러니까 발생할 경우의 수를 확률이라 해. 총 경우의 수분에 발생할 사건의 경우의 수를 확률이라 이야기를 해. 자, 그러면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에 나올 확률은 2분의 1. 왜? 무조건 2분의 1이야? 자, 가만 사건을 한번 생각해보자. 동전을 던졌을 때 앞, 뒤, 끝이야? 아, 그렇지. 이래 설 수도 있을 거고. 진짜 손도니까 설 수도 있을 거고, 맞지?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동전을 던졌을 때 확률을 그냥 확률이라 하지 않잖아. 어떤 확률을 2분의 1이라고 보냐면 수학적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해. 왜? 앞면이 반드시 2분의 1이 아니잖아. 동전이 평평한 것도 아니고. 앞에는 뭐야? 100원짜리 누가 그려져 있지? 저번에 누가 물어봤는데 잠깐만. 이거 물어볼까? 100원짜리 동전에는 누가 그려져 있지? 아, 그렇지. 충무공 이순신. 어느 분인지 잘 몰라서. 충무공 이순신 제독님이시다.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알겠지? 충무공 탄신일이 4월 20 까먹었다. 해군 있을 때, 쌤이 해군 나왔는데 그 있을 때 그 충무공 탄신일 그 행사가 하거든. 20 며칠인데 22일이었나? 24일이었나? 4월 달인데 오늘 가물가물하네. 그래 맨날 내가 한 게 4월 달에 뭐 참 행사가 많네 이랬는데, 하여튼 뭐 충무공 이순신 제독님께서 전 세계 역대 레전드다, 레전드. 무패에 대단하신 분이다. 하여튼 중요하다. 중요한 건 아니라 그럴 뻔했다. 걸려버렸어. 자, 그러면은 거기에 세종대왕님 아니잖아. 잠깐 누구지? 충무공 이순신 이제 그 얼굴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뒤에 100이라는 게 적혀 있을 수도 있어. 그 두 개가 단면이 같지가 않잖아. 자, 그런데 왜 수학적 확률이라면 동전을 던졌을 때 수학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의 정의는 무엇을 정의를 하냐면 발생했을 때 모든 근원 사건, 그러니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한 확률은 다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그게 수학적 확률이다. 왜? 동전을 던졌을 때 100원짜리랑 500원짜리랑 50원짜리랑 10원짜리랑 앞면에 나올 확률이 일반적으로는 같을까 다를까? 다르잖아. 그럼 동전을 던질 때 어떤 동전입니까? 우리나라 동전, 뭐 저쪽 미국 동전, 뭐 일본 동전, 캐나다 동전, 저쪽 룩셈부르크 동전, 뭐 이런 거 있는지 모르겠지만 맞아, 있겠지 뭐, 맞지? 자, 그런 거 던졌을 때 앞면의 확률은 다 다른단 말이야. 그랬을 때 답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괜찮나? 그래서 수학적이라 붙이는 이유는 단 하나다. 모든 근원 사건에 대한 확률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면이 나올 확률은 정확하게 얼마? 2분의 1. 앞뒤가 끝이라고, 동전에서는 앞뒤가 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뒷면이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야. 자, 그럼 똑같아. 귀납법도 왜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잖아. 소전제를 가지고 대전제를 추론을 한단 말이야. 맞니? 자, 그러면 이 대전제가 반드시 참일까? 소전제만 가지고 나타내는 대전제가 추론이야.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수학적 귀납법은 이 대전제가 반드시 뭐여야 돼? 참이어야 돼. 답은 반드시 하나여야 된다고. 수학에서 이것도 답일 수도 있고 저것도 답일 수도 있고, 그것을 많이 미연에 막아두는 게 이제 정의를 하는 거잖아. 나머지에 대한 정의도 하고요. 정수분에 대한 정의도 하고요. 소수분에 대한 정의도 하고요. 맞니? 자, 그거를 답이 하나가 나오게끔 딱 모든 것을 깔끔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야.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다를 수는 없잖아. 수로서 이야기를 하는데. 맞죠? 자,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 뭐라고요? 반드시 알고는 있어라, 그냥. 뭐 이유 없이 쓰는 건 없다. 귀납법은 귀납법인데 수학적 귀납법은요, 반드시 우리가 나타내야 될 명제가 반드시 뭐여야 된다고?
참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수학적 기납법입니다. 수학적 기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일단 수학적 기납법에 증명하는 과정은 다 똑같습니다. 세 단계로 증명할 겁니다. 자, n이 첫 번째입니다. 자, PN이라고 하죠. PN이 첫 번째 n이 얼마일 때? 1일 때. 1이라는 것은 주어진 문장 또는 식에서의 최소값을 의미한다. 이런 우리는 무슨 값? 주어진 값의 최소값입니다. 최소값, 이거 맞나? 맨날 쓸 때마다 헷갈리네. 자, 최소값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P1이 참입니다. 두 번째요. K번째가 참임을 뭐하여? 가정하여. 자, 세 번째입니다. P의 뭐가? K-1이 참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수학적 귀납법의 증명 방법입니다. 왜 최소 잔수를 집어넣습니까? 일단 제일 작은 값에 자연수 값이 참이야. 그럼 K번째가 참이면 당연히 그 다음 번째도 당연히 뭘까? 참이 있겠지. 맞나? 그럼 K번째가 참이었다면 그 다음 것도 참이라면 이 명제는 참이었겠구나 라고 하면 되겠다. 자, 이것을 우리는 두 가지로 이제 풀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등식 증명이다. 등식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한 말 그대로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가 문제입니다. 두 번째가 부등식을 증명해야 돼. 부등식을 증명해야 됩니다. 자, 부등식인데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없을까? 부등식은 같다라는 표현이 안 돼. 맞잖아? 같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단 말이야. 부등식이 크다면 작다인데 맞죠? 같다라는 게 없잖아. 이 두 식이 같습니까? 이걸 표현하면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부등식은 어떻게 증명할 거냐라고 하면 너희들한테 간단히 물을게. 얘들아, 이 쌤 손 안에 쌤이 숫자를 하나 적어놨다. 이게 5보다 작다는 참이야. 5보다 작다가 참이야. 내가 너희들한테 거짓말 안 했어. 자, 이 손 안에 있는 숫자는 5보다 작습니다. 이게 참인 명제야. 그럼 다시 물어볼게. 내가 이 손 안에 있는 숫자는 7보다 작습니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확실해? 그렇지. 참이지. 5보다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손 안에 있는 숫자는 7보다 작다는 참이야. 맞지? 자, 그럼 다시 물어보자. 요 손 안에 있는 숫자가 5보다 작다가 참이야. 얘들아, 자, 다시 물어볼게. 이 손 안에 있는 숫자는 3보다 작다. 참이야? 참이야? 쌤이 이야기했지. 참 거짓을 논하는 것은 단 하나면 된다고. 거짓이라면 돼. 쌤, 반드시 참이 아니면 다 수학적에서는 거짓이야. 발레. 이 손 안의 숫자가 뭐일 수도 있을 거니까 4일 수도 있을 거니까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지? 범위로서 내가 증명을 할 거야. 이 산에 K라는 녀석이 참임을 가정했다면 자, 이렇게 했죠. 이 손 안의 숫자가 5보다 커 얘들아. 자, 그러면은 이 밑에 있는 증명했을 때는 어떤 형태가 돼야 된단 말이지? 이 손 안에 있는 숫자는 3보다 큽니다라고 증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상황이 나와야 돼. 어떤 상황인지 괜찮습니까? 진짜 이렇게 증명하는 것을 우리는 부등식을 증명할 겁니다. 말로 하니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 좀 이따 이제 문제로서 하나씩 봅시다. 괜찮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길고 길었다. 대수 내용의 마지막인 수학적 기납법. 내용 끝!